이래야 되냐. 근데 모트라인이 확실히 파워가 있나봐. 왜? K7 때 형 왜 복장 그때 이렇게 아이디스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일부러 컨셉으로 하고 왔잖아. 근데 그 복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키노 역할이 들어왔어. 그래서 광고 찍었어. 진짜로? 광고는 지금부터 좀 보여줘. 타쿠야상. はい、誰ですか? 저는 아무나 죽이는 사람 아닙니다. 아직 못 팔았는데. 오토인 사이즈 통해서 팔아봐. 아주 쉽고 편리하게 팔 수 있을 거야. 오늘 어쨌든 BMW G30. G30 F10 바디에서 이제 넘어왔지. BM 5 시리즈의 7세대 모델이야. 그렇지. 약 40년 동안 BMW에서 읽어먹은 5 시리즈 베스트셀링카 중에 하나지. 그렇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BM의 3 시리즈와 5 시리즈가 BM을 거의 먹여 살렸다. 그렇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렇지. 그리고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아반떼와 소나타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지. 그 세그먼트지. 그 세그먼트에서 움직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는 부분이 이 5 시리즈란 말이지. 스포츠성도 약간 필요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적인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활용도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다 차지하는 부분인 거지. 그렇지. 네, 뭐 벤츠에는 뭐 AMG가 있고 BM에는 뭐 M이 있는데 벤츠에서 부르는 BMW는 지난번에도 내가 AMG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니네는 경박스럽게 빨라. 맨날 이 얘기를 많이 해. 얘네들은 그런 말이 짜증이 나는데 뭔가에 또 자기들만의 고집이 좀 있어. 보통의 우리가 그냥 흔히 타는 4기통짜리 엔진들 있잖아. 다 직렬이야. 근데 BMW에서 이제 그거를 출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기통수를 늘려가지고 6기통 엔진을 박았단 말이야. 6기통 엔진을 박았는데 이거로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고든 머레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디자인해가지고 모터스포츠에 들어가면 거의 다 우승을 했었어. 실패했었던 엔진이 그 L6 N96. 직렬 6기통의 단점이 높아져. 엔진이 올려놓으면 그치. 아무래도 V6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낮게 만들 수가 있어. 좀 짧게. 얘네가 누워있잖아. V자로 해놓으니까 엔진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는 V6보다는 직렬 6기통이 훨씬 더 좋다. 그게 BMW의 그 철학이자 고집이었어. 끝까지 가는 거야 그걸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고든 머레이가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하는데 엔진을 이렇게 올렸어. 올렸는데 밸런싱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엔진을 살짝 눕혀? 이렇게 살짝 눕혀. 그러면 이제 좀 밸런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높였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눕혔더니 미션도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야 이게 있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션이 이게 여기 달려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거를 지금 또 꺾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맞추고 하다 보니까 모터스포츠에서 완전 망쳐버렸어. 그 해 레이스를 완전 망쳐버렸어. 그래서 남들 다 안 된다. 그래서 남들은 다 이미 막 V6를 이제 가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움직임을 하나 얘기해 주면 V6와 직렬 6기통의 움직임을 얘기해 줄게. 자, V6 엔진은 봐봐. 손을 이렇게 움직여. 몸 어때? 존나 변태 같아. 떨리지 몸. 흔들려. 근데 직렬 방식은 또 해봐. 가만 있어 봐.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터진다고 이렇게. 이걸 흔들려. 근데 직렬은 어떻게 터지냐면 이렇게 터져.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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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상하 운동만 있는 거야. 진동이 지금 어느 게 더 많아? 몸의 진동이. V가 많지. V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터지는 게 이렇게 터지니까. 좌우로 흔들어 버리니까. 좌우로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밸런싱이랑 이런 부분 때문에 직렬 6기통을 BMW에서는 상당히 고집을 많이 한 거야. 그거를 이제 BMW 애들이 그거를 붙였던 게
실키6라는 닉네임을 거기다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야. 그 고집을 가지고 만든 인라인6 엔진이 지금 최신 버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지. 들어가 있다. 이 진동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정차시의 진동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뭐 실키6라며. 전에 나왔던 이제 그 엔진들, 지금 설명했던 엔진들은 사실은 가솔린 엔진들이야. 그리고 이 녀석은 디젤 엔진인 거지. 그 얘기가 뭐냐면 디젤 차들의 그 변칙적인 그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딸딸딸딸 이거가 마운트를 아무래도 데미지를 많이 망가뜨리는 것 같아. 근데 이 녀석의 마운트를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우리 레이싱카들 이제 보면은 엔진 마운트를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우레탄이라는 그 재질이 있어. 그 우레탄을 마운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딱하게 거기다가 엔진을 딱 고정을 시켜놔. 왜? 손을 돌 때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그거를 해놓으면 차가 어떤 현상이 오냐면 차체로 모든 진동이 다 올라와. 그리고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 엔진 아이들링 상태 때. 근데 사실 가속을 하고 나면은 그냥 조용해져, 부드러워져. 그 디젤들이 워낙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 얘를 조금 강하게 만들어서 아이들링 상태 때 차체 진동이 좀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게 아닐까라는 나의 추측인 거지. 내 차도 지금 3.0 디젤이거든. 근데 내 건 V6 디젤이야. 근데 얘는 악셀 리스폰스를 딱 했을 때 회전 돌아가는 느낌이 내 차랑은 달라. 확실히 달라. 걔는 둔탁하게 회전된다라는 느낌이면 얘는 경쾌해? 되게 경쾌해. 이게 빨라 그냥 이게. 되게 근데 얘 빠르게 무슨 속도가. 디젤 엔진이 RPM을 5,500까지 쓰냐? 그러니까 얘가 진짜 돌리지 마. 줄여! 너 하지 마. 내가 나 혼자만 해야 돼. 됐다. 그리고 느낌이 아이들링 때는 디젤인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디젤인지를 모르겠어. 개솔린 엔진을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야. 고RPM에 올라갔을 때도 질감이 괜찮아? 괜찮아. 보통 디젤 차들이 고RPM 가면은 느낌 더럽거든. 이제 이런 느낌이야. 지금 토크 60 한 3kg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 근데 마력은 좀 안 돼. 디젤 차들의 어쩔 수 없는 이제 특성이기도 하지. 폭발력이 강하니까 토크가 강한데 초반 토크 때 한 2000까지는 1000에서 2000까지 딱 순간 치고 때는 M 같아. 약간. 지금 해볼까? 이렇게 오케이. 이런 느낌. 매우 그러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 토크 느낌이 2200에서 2500 사이에 끝나. 그래서 이 강한 토크가 초반에만 있고 후반에는 완전 조르다. 근데 형 이거 디젤의 그 갤레거리는 사운드가 고RPM에서 전혀 안 난다. 개솔린 느낌이 난다니까 엔진 사운드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L6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 6기통 L6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들을 요새 다들 고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6 엔진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L6 엔진을 씀으로써 옆에 공간이 넓어졌지. 이게 넓어지면서 서스펜션 쪽 있잖아. 그 우리 쇼급쇼바 마운트 있잖아. 쇼급쇼바 마운트를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해가지고 캐스터 각을 좀 더 눕힐 수가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 캐스터 각을 얘기하면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애를 사람으로 이렇게 탁 밀어. 그리고 양발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 애를 탁 밀어. 그랬을 때 버티는 힘이 어느 게 더 강하겠느냐. 그거 그냥 마운트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 그거는 스포츠성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많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어쨌든 뭐 L6로 오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져간 부분이 있는 거는 같아. 자, 그리고 이 차는 후륜이야, 형. 그렇지. 그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지?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맞나? 그렇지. 그게? 맞아. 저속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뒷바퀴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여. 그래서 회전각이 좀 회전 반경이 많이 줄어들겠네. 그래서 회전 반경이 줄면서 자 여기서 조금만 해볼게 천천히. 오. 느낌 나? 근데 이게 어쨌든 고속에서 만약에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럼. 자 그냥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60km 이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조향 바퀴가 같은 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 얘기가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모터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세팅 팁. 차의 바퀴가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차의 움직임이 바뀐다라는 걸
알려주는 팁인 거야. 기본적으로 순정 베이스로 차량의 그 정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류는 그냥 일단 제로 베이스. 뒷바퀴는 이렇게 뒤에가 토인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어. 살짝 토인 해놓으면은 직진이 좀 좋아진 안정성이 좀 더. 그렇지. 그냥 안정성인 거지 직진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아 다른 말인가? 그 직진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로 베이스로 놔두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차가 쇼겁쇼가 이렇게 범프를 딱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얼라이먼트가? 벌어져.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토우를 인으로 놓는 거야. 근데 가속할 때 차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가속할 때 중심이 차가 어디로 돼? 뒤로. 그치? 그럼 뒤에가 어떻게 되겠어? 눌리겠지. 벌어져. 그렇지. 벌려지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토우를 인으로 넣는 거야. 가속을 치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속을 쳤을 때 뒤에 중심이 쏠리면 정렬이 상태가 되는 거지. 이런 고급 정보들은 범은이 까만형이 알려준다. 근데 코너링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너를 이렇게 딱 돌잖아? 그러면 뒤에가 돌지 않으려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언더스테어 현상이 생기기도 해. 이게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인으로 잡고 있으니까 끄끄끄끄끄 하면서 막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반대로 이걸 토로 아웃으로 돌려서 그럼 어떻게 될까? 차가 털리겠지. 엄청나게 털리게 돼. 그래서 레이스를 하는 그런 전륜차들이 보통 세팅을 할 때 언더스티어가 심하니까 이거를 뒤에 이렇게 벌려. 그럼 차가 이렇게 싹 날르니까 그 코너의 그 프론트 쪽 회두각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돌아와. 그 운전하기가 편해지는 거지 이제. 코너링을 얼라이먼트 그런 세팅으로 차를 바꿔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좋은 정보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좋은 정보였어. 저속에서의 느낌은 이질감이 좀 많이 컸어. 이 부분이 이 느낌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차가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속에서는 약간 그 지게차 느낌이 많이 나거든. 근데 속도가 조금만 붙으면 그 느낌이 좀 덜해지고 롤이 생기기 시작해. 자 롤로 받기 시작하는 거야. 하중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야. 조향이 그 뒷바퀴 조향이 아닌 차의 하중으로 받기 시작한다. 되게 똑똑하게 잘 만들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난 걱정이 되는 게 저 녀석이 만약에 약간의 고장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무서워지는 거지. 물론 뭐 그런 부분까지도 잘 만들어서 뭐 나왔겠지. 그렇지. 나왔겠지만 그리고 이 녀석도 뭐 미션이 ZF 미션이 들어가 있지. 8단 미션이. 자 이제 주행 질감으로 가는데 고속도로 주행 느낌을 한번 봐보자. 미션 한번 해볼게. RPM이 3,800에서 다운이 내려간다. 그리고 변속할 때 왜 업할 때 변속 충격이 막 있냐? 고RPM에서 한 번만 더 업 쳐봐. 지금 4,500. 이거 봐. 땅 하면서 치잖아. 뭐 M처럼 정말 강하게 막 이 느낌은 아닌데 퉁 변속할 때 이게 퉁 하는 그 느낌은 좋은 것 같아. 요새 뭐 미션들이 다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일반 도로에서는 솔직히 답답한지 모르겠어. 일반 주행에서는 답답한지 진짜 모르겠어. 형 근데 오토 미션이 변속 속도가 이래버리면 DCT들이 DCT가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맞아. 사실은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충분히 이 오토 미션 가지고도 답답하지 않게 스포츠 주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왜 이걸 잠깐 살짝 보여줬냐면 고속도로에서 PC테일 혹은 롤링에 의한 사고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안정성은 매우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고속 코너 느낌은 어때? 좋아. 너무 안정적이야 차가. 그래? 얘는 뭐 뒤에 조향이 되는 바퀴가 달렸는데도 걔를 적극적으로 차가 활용을 해주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양 하는 거 이거 스포츠 모드 있잖아. 좀 손에 좀 감각을 마셔도 좀 주지. 너무 장난감 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딱딱딱딱해서 그냥 딸깍딸깍 이게 척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나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이게 좀 잠깐 까만콩이 이거 자율주행을 좀 반자율주행 기능을 좀 깔게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잘 잡아. 차선 인식이 좋단 말이죠. 인식이 엄청 좋고 이거 잘 잡거든. 너무 귀찮은 걸 발견했어. 지금 잡아야 돼. 핸들 한 번씩 잡을게. 몇 초에 내가 잡는 줄 봐봐. 차는 잘 잡고 가거든. 또 잡으래. 텀이 너무 짧다. 너무 짧아. 아 뭐야 진짜 귀찮아 죽겠네. 이게 무슨 반자율주행이야. 되게 귀찮게 이게 그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잘 잡아주니까 잘까봐 무서운 거지. 애들이 이것 때문에 사고 났다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왕에 냅이랑 다 연동돼 있으면은 카메라 나올 때 조금 이게 속도 알아서 줄여주고. 그 현대가 그게 되거든. 현대는 또 그건 또 잘하지. 그거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좀 아쉽네. 기능은 좋다 하지만 사람을 귀찮게 만든다. 너무 귀찮게 만든다. 자 그럼 이제 인제에서 뵙겠습니다. 잠깐. 근데 이게 뭐냐 아까부터 이거 이거 왜 그게? 아니 이거 원래 애기들 용품이야. 왜? 나는 애기들 왜 안전벨트 하면은 키 작아가지고 목에 걸리잖아 애기들이 안전벨트가. 그렇지 이게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래 그거를 방지해 주려고 안전벨트 각도를 한번 꺾어주는 인형이야. 뭐야 이게? 해봐 나 좀. 아이디어는 좋다 근데. 근데 이 차주분은 이 차를 왜 사셨대? 형, 이 얘기 잘 꺼냈어. 이 차주분은 이거 왜 사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차주분이 그 노스페이스랑 그 뭐야 아이더, 블랙야크 이런 아웃도어 의류업 제품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의류업을 하시는데 되게 이제 진짜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개인 사이트로 이제 의류 유통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런 스포츠 아웃도어들 있지 브랜드 있는 애들 막 신상도 30%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싸게 팔아? 그리고 막 조금 한 2월 된 것들 있지. 막 발까지 막 그냥 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거. 완전 상남자네 완전. 상남자셔. 상남자가 X6를 타다가 차를 판다고 내놨는데 갑자기 팔린 거야. 진짜. 갑자기 탈차가 없어졌잖아. BM 매장을 갔더니 이게 9천만 원인데 할인 한 1200 때리고 하니까 한 7천이면 이 차를 사더래. 자기도 이 차를 왜 샀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어차피 길게 안 탈 거니까 존나게 풀어라. 막 부려라. 막 풀어라. 알겠습니다 차주님. 이게 좋은 차를 또 이렇게 저에게 리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대로 한번 후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범 감독님, 와인딩 로드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될 거. 자, 이 차체 자체 이제 밸런스 그리고 뒤에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주행도로 느낌이야. 네. 주행질 가면서 이 쇼 세팅 느낌이 상당히 무르게끔 돼 있어. 그래서 저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롤 이렇게 좌우를 롤을 할 때 있잖아. 그 롤 느낌이 이거 불안한데 이거 고속에서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방지턱 물렁하지. 근데 잡혀. 이게 뭐냐면 스프링은 물러가지고 롤이 있는 것처럼은 느껴지지만 실제로 쇼 댐퍼는 하드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댐퍼가 잡아주는 역할이 이거를 꾹 잡았다가 당겼다 꾹 잡았다 당겼다 이걸 하면서 말랑하지만 이거를 쫀득이로 그 쇼 댐퍼 압력으로 잡았다. 그래서 와인딩에서 하면서 이 느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자, 이 이제 인제를 들어가는 코스들이 여기들이 약간 와인딩이 좀 고속 와인딩이에요. 여기는 막 타이트한 그런 와인딩은 아닌데 이거 봐. 지금 물렁한 듯한데도 잡힐 건 잡아주잖아 지금. 약간 감기는데 이게 좋은 게 스프링이 말랑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팁으로 좀 얘기해줬잖아. 트랙션을 안 좋은 누명 같은 데를 많이 잘 읽어. 그래서 좀 잡아가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로드 세팅에는 이게 잘 맞아. 잘 맞는 느낌이야. 근데 아쉬운 거는 방지턱 넘어갈 때랑 댐핑은 세고 스프링이 말랑하니까 이거 약간 못 잡고 털털털털 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벨로스터 때 느꼈던 부분인데 전륜이고 엔진도 앞에 위치해 있고 내가 아는 상식상으로는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좋은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형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요새 신차들 위주로 나온 것들이 기술력들이 좀 발달이 돼서 부속품들을 주철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많이 가기 시작을 한 거야. 거기서 웨이트들을 많이 떨굴 수가 있어. 그 웨이트가 떨궈짐으로 인해 가지고 노면 상태에서 한계 그립에서 주행을 좀 가볍게 움직이고 이걸 잡아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 거야. 코너링이 경쾌한 느낌도 나고 그립도 잡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 벨로스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경쾌하면서 프론트 그립이라든 전체적인 그립을 잘 가져가서 코너링이 오버도 아닌 언더도 아닌 뉴트럴 스티어로 잘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았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녀석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나도 차를 떠서 봤더니 이 녀석도 앞뒤 다 너클도 다 너클까지 다 알루미늄으로 했고 심지어는 프론트 쪽도 알루미늄으로 넣었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얘기가 무게를 실제로 전에 대비 100 몇 킬로인가를 뺐어. 그리고 엔진도 어쨌든 간에 그 V6 엔진과 그 L6 엔진의 이제 차이는 엔진이 일단 가벼워. 왜냐면 부속이 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쾌함들이 디젤 차지만은 엔진 회전 질감과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경쾌한 느낌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나는 서킷에서 이 녀석의 기록이 상당히 궁금해져. 궁금해진다. 궁금해져. 자, 그럼 타보자 이제. 이제 타보지. 자, 서킷 왔습니다 이제. 고생했어. 이쪽 못하니까. 이거 뭐야 근데 도대체. 아씨. 서킷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편해요. 물론 이게 저한테 잘 맞는 거라 뭐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상당히 편한 부분. 이거 오디오 왜 이렇게 자꾸 켜지는 거야? 꺼져라. 꺼져라. 자, 출발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주행 질감을 좀 어떤 느낌인지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랩타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담스러운 맥라렌이 뒤에 붙었네요. 자, 일단은 가속해서 풀브레이킹 한번 해볼게요. 풀브레이킹. 자, 100km대. 제동 느낌은 지난번에 그 X3 대비 제동은 비슷한 느낌은 나는데 오히려 X3가 속도가 좀 느려서 그랬는지 같은 브레이크라도 제동 느낌이 좀 다르긴 했어요. 얘는 조금 묵직하게 제동이 잡히네요. 자,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역시나 시트는 그냥 뭐 버켓시트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잡아주지는 못해요. 네. 엔진 그 미션 있잖아요. 전에 코스터들 미션들이 막 시프트 업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얘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변속이 안 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이 내려가는 줄 한번 볼까요? 항상 안 내려갔을 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하지만 디젤이기 때문에 RPM 영역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답답은 하네요.
리어가 그냥 엄청나게 슬라이드가 나는데 잘 따라옵니다. 잘 따라와요. 슬립앵글 나다가 리어가 따라옵니다. 자, 탈출 스피드 딱 나왔을 때 145, 150. 자, RPM을 쓸 수는 있지만 힘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변속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자, 카운터 아주 그냥 리어 슬라이드. 자, 리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날아갑니다. 기어비가 서킷 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는다 뒤에. 근데 이 날르는 게 되게 느리게 날라요. 느리게 천천히. 하지만 변속 타이밍은 상당히 빠르네요. 근데 어쨌든 이 RPM을 쓰는 데서는 좀 애매합니다. 오, 브레이크. 날아다니는 거 잡느라고 그냥 기록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전 구간 다 드리프트성으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밖에서는 약간 타이트한 느낌도 약간 말랑에다가 말랑말랑했지만 타이트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말랑말랑해요. 서킷을 들어오니까는. 네. 그냥 뭐 진짜로 예전 서킷을 타는 느낌으로는 예전 NF 소나타의 그런 물리 막 느끼는 느낌이 여기서 살벌하게 납니다. 그냥 세단 같습니다. 그냥 예, 일반 도로에 맞는 차입니다. 그냥. 카운터 치느라고 바빠요. 카운터 치느라고 상당히 바쁩니다. C63AMG를 지난번에 서킷 탔을 때는 파워 버스트 현상이 좀 심했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진입 때부터 날라요. 그리고 탈출 때는 뭐 가속을 하는 그 힘이 대단하지가 않아서 막 파워 버스트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 처음에 초반에 날랐던 거를 살짝 올리면 이제 이미 그립을 해서 날아가는 현재 상태, 그 정도만 되는 거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초반에 그 가지고 있는 토크로 인해서 완전 저속 구간에서는 힘을 발휘를 해요. 근데 서킷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RPM이 이미 상승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영역대에서 지금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NA차처럼 쥐어짜는 구간에서 차를 타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는 힘을 실제로 쓰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되게 천천히 날라서 이거 그냥 재미로 그냥 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프링과 타이어의 세팅이 이제 서로 맞춰가는데 이 이상의 좀 더 좋은 소프트 그립으로 만약에 차를 간다면 스프링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아요. 스프링이 버티지 못해서 차가 오히려 더 휘청휘청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냥 이 차는 이 타이어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전자장비를 아까 전에는 끄고 탔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켜볼게요. 왜냐면 일반 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전자장비 이게 과연 잘 잡아주나? 아까 전에 많이 날랐었는데 이게 잘 잡아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션 깜빡깜빡깜빡깜빡 바로 한번 들어오네요. 약간 악셀 안 밟혀요. 제어만 하네요. 제어만. 네, 그 상태에서 유지만 딱 악셀레이터를. 좀 똑똑합니다. 전자장비 치고는. 만약에 서킷을 이거로 타신다고 그러면은 일반 분들이 잘 운전을 아예 그 컨트롤이 악셀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네, 전자장비가 많이 잡아주네요. 전에 탔던 계속 리뷰를 했었던 그 전자장비들의 느낌들은 브레이크를 한쪽으로 훅 잡아가지고 차를 아예 못 가게끔 만들어버리고 악셀이 아예 안 먹어서 완전 차를 순간적으로 바보를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을 만들었는데 이 녀석은 전자장비가 좀 똑똑합니다. 네, 악셀은 밟혀있는 있는데 밟혀있는 RPM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됐다가 그러니까 꺼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됐다가 다시 밀고 나갑니다. 안정적인 트랙션을 찾으면 악셀레이터가 다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직렬 6기통에서의 나는 프론트 엔진이 앞쪽에서 높여있는 상태로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이 좀 나네요. 그 언더스트 현상이. 생각보다 영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드라이버가 해줘야 될 거를 영리하게 장비를 시스템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장비로. 떨어져 나갔네요. 자, 김만훈 감독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고생까지는 아니고요. 재밌었어요. 네. 일반 도로에서는 상당히 스포츠성도 사실 좀 있었고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는데 후륜구동이 사실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라면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륜구동이 아니다 보니까 무게에 대한 느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라서 좀 더 경쾌한 느낌이 일반 도로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후륜구동차라는 게 뭐 한계 주행이다 보니 한계 그립 상황이 오는데 결국은 이 한계 그립 상태가 스티어링을 할 때라든지 뭐 코너링을 탈출할 때 저는 운전하기는 사실 재미는 있었거든요. 일반 분들한테는 이게 한계 그립 상황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C63 때 했었을 때는 차가 워낙 파워가 있는 차 하다 보니 속도가 높은 스피드에서 차가 날르는데 이 녀석은 낮은 스피드에서 차가 날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른 거를 가속으로 연결하면 낮은 스피드에서 되게 너무 쉽게 그냥 카운터를 치면서 이렇게 가는 주행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전자장비가 마치 드라이버가 마치 컨트롤을 해주듯이
악셀레터가 밟혀는 있어요. 차는 굴러는 가요. 더 이상 강한 악셀이 아니라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 스티어링이 풀리면서 트랙션을 찾는 구간에서는 다시 가속이 되고 차 스스로가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영리한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일반 도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V6가 엔진이 좀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녀석이 또 사륜구동이 또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스티어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가 경쾌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치 스포츠카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특히나 고속에서 차의 경쾌함이 가벼운 엔진에서 오는 듯한 느낌이 사실 좀 났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부분이긴 한데 서킷에서 들어가니까 V6 엔진의 느낌은 무거워서 쏟아지는 언더스티어인데 얘는 무겁다기보다는 롤센터가 조금 높아서 넘어가는 느낌의 언더스티어가 나더라고요. 일반 도로만 딱 놓고 본다면 이게 더 경쾌한 느낌이 나서 V6 타입보다는 오히려 A6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엔진 회전 질감이 V6 대비 이 느낌이 더 경쾌해요. 가솔린 엔진을 타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가벼운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녀석이 빨라요. 초반에 딱 치고 나가는 느낌은. 근데 중간 훅발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심할 정도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BMW에서 종목별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나눠놓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뭐 코너링을 굳이 하지 않고, 왜냐하면 고속 크루징을 또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 맞지 않아요. 네,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녀석을 만약에 단점으로 꼽으라면은 직선에서 차가 너무 안 나간다. 후반, 중후반이 너무 느려요 차가.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답답했어요. 자, 모터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 BMW 530D 리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젊은 아빠, 그리고 가족들도 태워야 되고 달리기 하는 거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빨리 달리지만 기름도 안 먹어야 되고, 그런 분들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가서 직접 차를 또 보시고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저희 리뷰를 통해서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터라인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훌! 악셀! 안녕! Mochline, the more the faster.